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생애 90년 중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1895년 배제학당 입학으로부터 1899년 한성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역사를 너무 몰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한시 부인입니다. 네, 연대기로 보는 이승만의 생애. 아래 표는 이승만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표이고요. 오늘 시간대에서는 맨 왼쪽에 협성회보 주필 하나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키 백과에서 이승만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걸 발췌해 봤고요. 제가 주요 내용들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95년에서 97년 동안에는 배제학당 수학하고 협성회 활동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20세 때인 1895년 4월 2일 아펠른젤러의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초기에는 기독교라는 사교 집단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던 중 곧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95년 11월 29일 양력이 되겠네요. 명성 황후가 살해당하자 이에 대한 복수를 갚겠다는 계획, 바로 춘생문 사건이죠. 그게 사전에 탄로되어 황해도 평산의 누이 집에 피신해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배제학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춘생문 사건. 춘생문 사건을 그럼 이승만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가담을 한 겁니다. 다른 선배들이 배제학당 선배들이 배제학당뿐만이 아니고 물론 그 선배들도 있죠. 네. 제가 이름들을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으로는 10월 달이에요. 네. 그때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이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을미사변이 명성황후가 죽었나요? 그때? 그렇죠. 을미사변이 명성황후 시해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온 국민이 분개를 하고 이제 피 끓는 젊은이들도 분개를 해서 이제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을 계획합니다. 네. 원수를 갚자 하는 것이죠, 일본에. 그게 이제 탄로 나서 다 잡히고 이승만은 그가 한글을 가르쳤던 의사 화이팅 선교사 의사입니다. 네. 도움으로 피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 다음 해에 초에 배제학당에 다시 복귀한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서재필이 귀국합니다. 서재필은 뭐 잘 아시죠? 서재필과 이승만 배제학당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서재필은 일찍이 1882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그랬다가 실패하면서 다들 사형당하고 가까스로 미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피신한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전신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의학까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 96년이니까 12년 후죠. 이쪽 배제학당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 그래서 초빙이 네, 되면서 네. 이제 오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네. 그때 이승만이 처음 서재필의 강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듣게 되죠. 네, 됐군요. 그래서 이승만에게는 서재필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게 멘토? 되고요. 멘토가 되셨겠네요. 뭐 멘토죠. 네. 뭐 여러 선교사들 멘토도 있습니다만 서재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서재필이 자기가 다녔던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유학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한성 감옥 갇혔다가 풀려나고 나서 1904년에 이제 미국으로 특사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서재필의 애초에 권유가 이제 있었던 네. 듯하고 서재필의 코스를 좀 밟는 겁니다. 이승만도. 그러면 그렇게 유학 갈 때 그 학비는 누가 대주나요? 그 학비를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승만이 그 알바? 활동을 합니다. 네. 알바 겸해서 여러 가지 글을 잘 쓰니까 음, 원고 같은 걸 써서 하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하게 되죠. 뭐 사서삼경에 능통했다고 하니 되게 이렇게 학문이 깊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미 배제학당하고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네.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를 공부를 다 확실히 했고 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신문 활동도 많이 했어요. 가기 전에 네. 제국신문, 매일신문 여기 배제학당에서는 그 협성의 회보 주필도 했고 근데 이런 활동 그 다음에 더더욱이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는 공부를 더욱 많이 했고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한 5년 7개월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 그래서 있었네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부를 거의 뭐 완성하다시피 해서 그렇죠. 네. 선교사들이 도서관도 꾸며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신문 원고 사설들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써서 아, 500여 편 이상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인으로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거의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와.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현지 신문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이승만 그 머리가 좋은 분이셨죠? 뭐 상당히 좋았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서당 다닐 때도 이제 계속 장원을 했는데 네.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음, 이제 그 도동서당 뭐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그 남대문 바로 바뀝니다. 숭례문. 네. 그래서 그 오늘날 이제 힐튼 호텔 자리이고 한데 거기에서 한 꽤 오래 다녔죠. 대부분의 시간을 10년 가까이 다녔나요? 계속 과거도 봤고. 그렇죠. 2살 때 이제 예, 서울로 와가지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10대 때 그래서 이제 성원을- 처음에는 네. 몇 년간은 그 오늘날 어디입니까? 그 낙원상가 그 낙원 낙동 그다음에 이제 사대문 안쪽 남산 오늘날 해현동 쪽에 무슨 동입니까? 제가 잃어버렸는데 회원동? 그 도동 전에 그래서 이제 염동, 낙동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좀 있었다가 염동이라고 했고 염천동 그리고 낙동도 낙원동. 하여튼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종각하고 청계천 일대하고 거기에 처음에 이제 2살 때 올라와서 네.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뭐 삭바느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웠고 그러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또 서당이 있는
이쪽 오늘날 명동 회현동 일대에 아, 그쪽에 서당이 있었군요. 예, 네. 거기가 염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네. 뭐 뚜렷하지가 어떻게 다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또 이제 서당 공부를 거기서 천자문은 다 띄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동 소리도 듣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 그랬다가 이제 그 같은 그 전주이시 네. 양녕대군 후손이 운영하는 이제 남대문 성문 밖이죠. 밖에 도동에 네. 이제 도동 서당에서 네. 이제 1894년 가보개역으로 과거제 폐지될 때까지 한 과거제가 10년 폐지됐군요. 가까이를 네. 네. 이제 도동 서당에서 거기서는 이제 사서 삼경에 네. 그 뭐 당 시선이라든지 거의 동양의 이제 학문을 다 띄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양녕대군 후손인데 우연히 그 남대문의 현판 숭례문이라는 현판을 양녕대군의 글씨랍니다. 그게 네. 하여튼 그런 인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랬다가 과거제 폐지되면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같은 도동 서당에도 다니고 동네 친구이자 뭐 후배이기도 했던 신금우 신흥우 형제의 집요한 권유에 의해서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기독교라서 그렇죠. 사교 집단의 선교사가 운영한 학교라고 생각했다고 그럴 수 하니까요.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당시에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소문도 언제 났었고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이때는 이미 들어온 지 꽤 됐나요? 선교사들이 1885년에 처음 들어왔고요. 85년. 그 전에도 네. 그 성경은 이미 번역이 돼서 음. 1876년인가요? 그 누굽니까? 토머스 선교사가 네. 대동강 쪽에 왔다가 그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당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처음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정이라는 그 유학자가 일본에 가서 어떤 신학 성경도 번역하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네.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하. 그래서 유포되고 하다가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거는 1885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 스크랜튼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곧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 아닙니까? 불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뭐 10년, 그러니까 한 20년? 배제학. 그로부터 10년 후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낯설고 뭐 예. 사교? 그리고 실제로 뭐 10년 그러니까 배제학당도 그때 생겼거든요. 네. 85년에 그러니까 10년 정도 돼서 이승만이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그렇겠어요. 예, 그리고 수시로 모집하고 이래서 네. 뭐 제대로 된 졸업식도 없었대요. 네. 그러면은 연세학당이 뭐였죠? 연세 처음에 그 연희 전문하고 연희 이제 전문. 세브란스가 합쳐서 그거는 연세대학교인데 언제 세워졌죠? 배제학당보다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그 세브란스는 원래 제중원이라고 그래서 1885년에 네. 병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민비의 측근인 그 민영익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난자를 당합니다. 아하. 어우. 그거를 알렌이 살려냅니다. 알렌이 누군가요? 그 서양 의사죠. 미국 의사인데 알렌이 그거를 살려내요. 네. 그러면서 고종이 그 고마움 때문에 이제 알렌한테 요구사항을 말해봐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알렌이 서양 의술을 가르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종이 허락을 하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게 광해원입니다. 광해. 널리 열리. 이렇게 은혜. 혜택을 불어라. 아. 그러다가 그게 몇 개월 안 가고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85년에 이제 생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알렌이 이제 그거를 생기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네. 그거를 그게 세브란스 전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중원이 생겼는데 그게 어, 그 고종의 주치 그 이후에 고종의 주치였던 그 에비슨 박사가 이제 재중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원장을 하게 돼요. 네. 그때 병원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이제 모금 운동을 다녔는데 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미국. 그때 예, 모금 운동을 다닐 때 청중 중에 하나가 네. 있었습니다. 신사가. 네. 그가 돈 많은 신사. 예, 그래서 만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와, 만불이면 지금 이제 1,500만 원 예, 정도인데 그 돈으로 그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겠죠. 그렇죠. 그 병원을 세울 뭐 이런 정도니까.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재중원을 키워서 병원을 세웁니다. 오. 확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세브란스로 바꿉니다. 네. 기부한 사람이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네. 그분이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을 그분은 기부하셨을 테니까. 처음에 이제 만불 기부했다가 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도네이션을 합니다. 와. 그분은 그 뭐 잘 알려진 록펠러 재단의 그 스탠다드 오일의 인베스터이면서 또 재정 총괄하던 이제 그 부호였죠. 어우,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게 되고 감사한 분이네요. 그 이름을 세브란스. 따서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네. 세운 것이죠. 미스터 세브란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 전문은 86년인가 7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스크랜튼 부인은 이화 학당 만들고 뭐 아,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이제 배제 학당 네.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죠. 다 선교사들이죠. 아우.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후에 발전해서 연희 전문화 되고 네. 이제 세브란스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서재필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대단히 감명 깊게 이제 이렇게 들은 것이죠. 저기 이승만 이승만이. 청년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네. 이승만이. 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서재필이 이제 배제 학당의 학생 모임, 토론회 모임인 토론 서클이죠 말하자면 네. 협성회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승만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네. 이제 그 주인공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그 협성회의의 지도자 격으로. 어우,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거의 서양식으로 오늘날 그 의회 토론하듯이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하는 토론인가요? 그러니까 찬반으로 나눠서 아.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아. 뭐 주제가 있으면 찬반으로 나눠서 막 이렇게 토론을 시켰대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청년들한테 네.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네. 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거를 되게 주도를 많이 했답니다. 언변도 좋았었나 봐요. 상당히 이제 연설을 잘했대요. 연설도 잘하고 그래서 학식도 깊고. 예, 그래서 그런 분이셨네요.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협성회 해보라는 것도 또 그 다음 해에 그 신문처럼 만들어서 네. 거기도 또 주필로 또 활동을 해서 네. 이제 글도 대부분 네. 유이승만이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차 한 잔 드십시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98년에는 그 서재필이 그 전에 이제 60년에 또 서재필이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죠. 아, 이제 그 1895년에 청일 전쟁이 끝나고 95년에 네. 95년에 이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네. 그 열미사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 청일 전쟁이 끝나죠. 여름에 끝나고 끝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이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서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엄청난 배상금도 이제 지불하고 아,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네.
이홍장하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하고 네.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더 이상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간섭하지 마라. 아. 이렇게 돼서 이제 조선을 독립국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 전에는 뭐 청나라의 거의 이제 뭐였나요? 속국처럼. 속국처럼. 예. 그렇게 이제 됐고 청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간섭을 한 것이죠. 네. 그걸 이제 딱 끊은 것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지면서 물러갔고. 끊어낸 것입니다. 네.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고맙네요. 우리나라한테. 독립을 그런데 이제 줬으니까.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네. 이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야욕이 있었나요 혹시?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반도를 네. 다른 나라로 이제 넘기면 안 되는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청나라를 끊어내서 조선을 아무도 간섭 못하게 네.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이제 식민지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청나라로부터 끊어냅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서재필이 독립 협회. 협회라는 걸 세우고 이어서 또 고종이 또 도네이션도 하고 해서 허락도 네. 하고 해서 그 서대문 영은문 자리에다가 그 독립문이라는 걸 세워요. 오늘날 서대문에 가보면 네, 있지 독립문. 않습니까? 그냥 기념하는 문이죠. 그 독립을 선언한 문이에요, 네, 이게. 선언한 문. 기념한 문이에요. 그런데 아. 그거를 이제 옛날에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과 모화관 음.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날 독립문 있는 네. 자리.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은문을 헐고 이제 조선은 독립했다 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 독립문은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나라 건축가 심의석이 이제 시공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심의석이 시공을 한 그 당시에 근현대식 건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또 그와 아울러 건축 설계사로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사바틴이라는 건축 설계사가 또 우리나라에 네. 그 덕수궁 일대의 그 근현대식 덕수궁 일대. 공관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네. 서울역은 누가 지었다고요? 서울역은 이제 그 외정시대 일본이 이제 외정시대 지은 때. 것이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역, 시청, 그다음에 옛날 있었던 그 조선총독부 광화문에 아. 이게 다 일본이 아. 이미 그때 이제 서구 문명을 다 배웠기 때문에 네. 이제 유럽식으로 이게 다 지은 겁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지금 오늘날에는 시청 건물하고 서울역 그 역사 건물이 남아 있죠. 아. 독립문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 독립문 있고. 없어요 지금은? 아, 독립문이 아니고 음. 그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네, 광화문에 경복궁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정전 앞에. 네. 예. 그게 동양 최대로 음. 정말 튼튼하게 지은 집이었답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돋는 게 낫을까요? 아니면 없애는 게 더 낫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픈 역사 또 뼈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복원하고 옛날 사실은 총독부 관저 같은 것도 이제 복원해 놓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복원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 용서는 하되 뭐 연주하면서. 예? 잊지는 그렇죠. 말자 옛날 네.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틀러 예? 뭐 그런데 가서 고문하던데 이제 그대로 뭐 남겨두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남겨주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없앤 걸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편에서는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니까 아하. 광화문을 이제 다시 복구하자 이런 측면에서 네. 이제 찬성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 독립문도 세우고 이제 독립국임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는 서재필이 또 독립협회에서 만민 공동이라는 걸 개최해요. 이거는 거리 토론회예요. 거리 토론회. 거리 토론회. 예, 그래서 이제 종로에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종각 일대 종로 거리에서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해요. 와, 어떤 특이하네. 특정 주제를 걸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종로거리에 이 토론회에 뭐 10,000명 이상이 모였었답니다. 그래서 만민인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 그 백성까지 다 포함한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 토론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서재필도 이제 그 서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대식 서구 시스템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이런 백성들을 목적이었죠. 일깨우고, 아, 그렇구나. 개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교과서에는 관과 민이 같이 했다 해서 관민공동회라고 이제 아, 그렇게 돼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협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고종 이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처음에는 네. 이 당시는 대한제국이죠. 아, 고종 황제도 이거를 다 윤호를 해주셨어요. 예, 예, 예.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개화 찬성하신 그러니까 이제 분인가요? 하여튼 처음에는 그래서 서양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고종도 그렇죠. 이제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했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부 대신들과 이 독립협회 또는 대표들과 이렇게 해서 그 회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기도 해요. 그걸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중추원을 만들어서 네. 회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관민이 같이 한 거예요, 개최를. 그런데 그렇게 성황리에 됐는데 네. 여기에 히어로가 네. 여기에서의 연설로 이승만이 이제 아, 역시나. 탄생을 하는 겁니다. 와, 이제 알려지는 인물이 유명인이 된 거군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제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한 20대 초반 배제학당 학생 그렇죠. 신분이죠, 이게. 75년생이니까 네. 뭐 98년이면 한 27? 뭐 그렇게 되겠죠. 5년생이면 98년이면 23, 4세. 아, 23, 그렇죠. 20대 초반이네요. 배제학당 학생이죠, 이때 당시. 아, 배제학당은 97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97년 졸업생이구나, 졸업하고, 졸업생. 예, 네. 졸업하고, 네. 98년도에 이제 음, 그 만민 공동회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배제학당 졸업한 다음에는 매일신문, 그러면 감옥은 언제 갔다고요? 이제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이후에, 그 다음에 네. 제국신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언론 활동을 계속 했어요. 네. 근데 그 배제학당 당시 협성회부 하는데, 이제 이승만이 워낙에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어, 그 당시 학장이었던 그 아펜젤러가 네. 좀 기독교적인 거하고 정치적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가하도록 아, 네. 이제 이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또 그걸 이제 그래도 그걸 말을 듣질 않고 아, 나와서 이제 매일신문, 제국신문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배제학당에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배제학당 학생 중에 이승만이 있었고 주식영이 있었거든요. 뭐 또 주시경. 김소월도 있었고 뭐 어우, 김소월. 유명한 사람 또 여운형도 있어요. 여운형 공산당? 아, 그렇죠. 아,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소월이 저기 이북 그렇죠. 사람인데 진달래꽃 와서 다 서울에서 이제 그 서울에서 공부한 거죠. 하고,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제학당을 같이 다닌 이제 주식영, 이승만 이게 이제 황해도 같은 그 이제 상동교에서는 그 황해도 그 청년단, 상동 주시경은 청년단 뭐로 유명하더라요? 주시경은 한글 있지 않습니까? 한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그랬대요. 주식영은 한글 공부하려고 배제학당 들어갔고 네. 이승만은 정치하려고 들어갔다. 아,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 이제 그랬었다는 네, 겁니다. 방향이 달랐군요. 예, 그러나 이제 아펜젤러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제 정치적인 거를 좀 아무래도 그렇죠. 신경이 쓰이니까 그걸 네. 삼가시켰던 것이죠.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98년도까지 활동을 하고 만민공동 활동을 계속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고종 정부의 소위 그 수구파라는 사람들이 수구파하면 보수죠.
보수주의. 뭐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고종 황제 밑에서 이제 그 황제 시스템 내에서 네. 이제 그 권력을 지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민 공동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자꾸 이제 서구식 시스템하고 뭐 민주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고종 황제의 황제 권한을 이제 약화시키고 음, 궁극적으로는 황제를 없애고 예, 민주주의로 가려고 한다. 네. 민주정으로 네네. 뭐 입헌 군주정이 됐든 민주정으로 가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고종한테 이제 말하자면 일러 바친 아, 거예요. 그렇게 상소를 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면 안 안 되겠다. 되겠다. 그러니까 고종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네. 이거를 그대로 윤호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체포해라. 아, 그러니까 이 소위 수구파들이 이제 보부상 2천여 명을 동원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강제로 체포하러. 그때는 왜 저기 뭐 군사가 없었나요? 이제 그 뭐 군사들이 보부상은 있었지만 민간이잖아요. 보부상. 보부상들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네. 보부상들이 아마 그 상단 지키고 뭐 이런 가운데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보디가드라든지 뭐 이런 아,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 응집력이 있는.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군이 이렇게 하기는 뭐 하니까 보부상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동원해서 네. 이 사람들을 전부 막 무력 진압을 하고 다 체포를 하는 거예요. 용역 같은 건가 보네요. 뭐 좀 뭐 그렇게 약간 볼 수도 있겠죠. 비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상제니 뭐 다 잡혀가요. 아,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이승만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피신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후에 그저 이 과정에서 나중에 부분에서는 박영효가 황제 폐지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주장을 막 많이 주장을 했어요. 하는데 거기에 이승만이 네. 같이 박영효 그렇게 했다가 박영효가 이제 문제된 박영효를 막 두둔하는 네.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피신했다가 저 완전히 이제 역적으로서 예, 막 수배령이 내렸겠네요. 그런 보부상들한테서도 어떻게 막 이렇게 예? 운 좋게 막 이렇게 보부상들이 들어오는 거를 거의 그냥 도망가질 않고 반대 방향으로 막 그냥 걸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스토리들이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안 잡히고서 이렇게 이제 그 예? 선교사의 도움으로 피신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선교사 집에 그 선교사가 아펜젤로? 아니 아펜젤로는 이제 학장님이시고 그렇죠? 배제 학당. 배제 학당으로 이제 다시 숨어 들어갔던가 막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숨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있는 가운데 거기에 있던 선교사가 이제 거기 계속 숨어 있으니까 네. 자기가 그 이제 거기 있던 의사가 자기가 왕진을 가는데 네. 같이 좀 통역도 할 겸 따라올래. 어.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이 따라 나간 거예요. 네. 답답해서. 그러다가 답답해서. 체포된 거예요. 아, 체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 갇히게 됩니다. 아, 그게 그랬구나. 99년 1월 9일이에요. 99년 1월. 예, 그러니까 네. 98년에 만민공동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 99년 1월 9일 날 얼마 못 했네요. 만민공동회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뭐 이 정도 했죠. 1년 좀 넘게.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디에 이제 그 투옥이 됐냐면 한성감. 이제 한성 감옥 전에 보통 이제 한성 감옥에 투옥됐다 이렇게 되는데 한성 감옥 전에 네. 그 서소문 오늘날 서소문에 그 전옥서 그 감옥이 또 있었어요. 아, 네. 조선 왕조 감옥입니다. 대한제국에. 네. 거기는 뭐냐면 그 미결수들을 우선 잡아놓는 판결 나기 전에 그런 그뭐 오늘날로 치면 그 구치소 같은 데예요. 네, 네. 거기에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승만이 탈옥을 시도를 했어요?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그 주시경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주시경이 권총 2자루를 이승만한테 구해다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서소문 감옥에서 그 최정식하고 그 다음에 서상대인가요? 이렇게 해서 셋이서 권총 2자루를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아, 탈옥을 하는데 네네. 허술했나 보네 경비가 그때만 해도. 예, 탈옥을 하는데 권총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탈옥을 이제 협박하면서. 예, 이승만이 한 자루, 최정식이 한 자루, 네. 또 하나는 이제 권총 없이 네. 그렇게 했는데 탈옥 과정에서 최정식이 네. 총을 하나 발사를 해서 아마 그 지키던 간수가 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나 봐요. 예. 예. 그랬는데 이승만은 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승만은 갔다가 바로 잡혀요. 음.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최정식하고는 평양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거기서 또 잡혀서 나중에 옵니다. 아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형이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탈옥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오니까 오 엄청나죠 가중돼. 이제 종신형 무기수를 이제 이렇게 아. 곤장 100대에 뭐 종신형 이런 식으로 받았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성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1904년 아까 봄인가요? 5년 동안 있었다고 하셨어요. 5년 7개월이 말했습니다. 어우. 거기서 나머지 이제 그 와. 고생이네. 한성 감옥에서 네. 이제 투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신형 무기수로.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 그때 그래서 아마 체념하고. 뭐 곤장 100대 맞고 이래서 아마 거의 뭐 아이고. 초죽음 됐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성 감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오늘날로 치면 그 종각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종각 사거리. 그 종각 사거리에 그 북쪽으로 사거리 북쪽으로 포도청이 있었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청이 길 건너 쪽에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종각이 있죠. 종각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길을 건넌 오늘 설인동인가요? 설인동 쪽이죠. 네. 영풍문고 빌딩 있는 네. 그 일대가 한성 감옥 터였답니다. 아, 그랬구나. 거기서 이제 감옥 갇히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한잔 드시고 선생님 이거 30분 강의로 계획하셨는데 지금 30분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한성 감옥 뭐 갇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김삼웅 옛날에 이제 그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네. 김삼웅 씨가 쓴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부? 독한? 예, 독부 이승만 독한 평전. 아비? 홀로 독자 씁니다. 아, 뭐 독불장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는 네. 것처럼 네. 거기서 김구 선생이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갇혔는데 왜 갇혔죠? 1900 뭐 그 8년인가 하여튼 좀 한참 후에 갇혔어요. 네. 그 뭐 사람 죽이고 인천 감옥 갇혔다가 뭐 이렇게 김구 선생의 이제 사연도 그 연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서대문 형무소에 이승만이 거기에 갇힌 것으로 그 독부 이승만 평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사실은 한성 감옥이다. 예, 한성 감옥에서 갇혀 있었고 이거는 대한제국의 감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는 네. 1907년 일제? 그 정미 7조약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가 사법권 뭐 입법권 이런 걸 다 빼앗깁니다. 아이고. 1907년에 1907년에. 그때 이제 고종도 폐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외기밀사 사건 책임지고 그러면서 그 오늘날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경성 감옥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네.
그랬다가 마포 공덕동에 또 이제 새로 좀 더 크게 현대식 감옥을 만들면서 거기를 경성 감옥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서대문 감옥으로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네. 서대문 쪽에 있어서. 네. 네. 그게 오늘날의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오늘날 서대문 그 형무소 오늘날은 이제 기념관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네. 거기입니다. 네. 독립문 있는 그 일대. 네. 악명 높았던 유관순이라든지 뭐 김구 이런 분들이 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거기서 고문 옥고를 당하고. 치렀던 네. 이제 그 자리죠.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1907년도에 이후에 생긴 거니까 네. 이승만은 1904년도에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1907년 8년이면. 종신형 받았는데 중간에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교사들고 막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탄원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감형이 돼요.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그 영어를 워낙에 잘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명성이 있었기 네, 때문에 아직 원고도 막 500편을 써서 그렇죠. 내보내고 그래서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의 황제의 측근이었던 민영환과 한규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처음에 친미였어요. 친미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트고 이런데 네. 그때 당시에 친미의 반대 세력은 뭔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게 친청 세력도 있었고 친러, 친미, 친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죠. 없었네요, 그때. 친일 개화파들이 한 게 대표적인 게 갑신정변 아닙니까? 친일 개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청군을 들여와서 진압해달라. 그게 원세계가 들어오고 네. 그게 친러파 그 아이고. 민시척 쪽들이죠. 그랬구나. 그러다가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고종과 그 민시 정권들이 러시아에 붙게 되죠. 그 아관파천을 그 95년 을미사변 민비 시해 후에 네. 그 다음 달에 96년 2월 달에 고종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친러 정권이 되죠. 러시아가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이권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고 친러. 친일로 붙질 않고 친러. 친러로 붙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게 민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를 제거를 한 거예요. 네. 그러자 고종이 이제 겁먹고 있던 거를 네. 해서 러시아로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네. 거기서 한 1년 좀 넘어 있다가 러시아의 황제 시스템 다 배워가지고 나와서 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황제가 소득이 되고요. 있었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승만은 미국으로 밀사로 파견이 돼요. 밀사로.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 만나서 전달하고 합니다마는 네. 그 당시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카스라테프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약이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었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제 옛날에 서재필이 다녔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버드 가서 석사하고 예. 프린스턴에서 이제 요 과정을 한 5년 만에 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보니까 그 조지 워싱턴에는 철학과인가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원래 법대로 유명하죠. 조지 워싱턴 때는 법학이. 거기에 이제 정치가들 유수한 정치가들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제 유명하죠. 그쪽으로 우리나라 아마 서재필이 이렇게 처음에 조지 워싱턴 자기가 거기 나왔었고 그쪽으로 또 유학도 권유를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했다가 또 뭐 어디 철학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 프린스턴에서는 그 정치학 쪽으로 해서 국제 정치학으로 이제 박사가 되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 거기에서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가 따로 그거는 있군요. 학교는 같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학교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교수들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채플 시간에 많이 이렇게 와서 인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정통주의 신학을 지키려던 프린스턴 교수들 대표적인 메이첸이라든지 이런 교수들한테서도 직접 이제 채플 시간에 들었다는 겁니다. 네. 또 신학교에 가서 이승만이 신학 공부를 또 같이 했대요. 네. 서재필도 처음에 네. 거기 프린스턴 신학에 가서 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되라 이런 권유를 썼답니다. 네. 서재필이 옛날에. 네. 그랬다가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아니고 그냥 의수를 배워서 의사가 된 것인데요. 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승만은 어쨌든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네. 이제 자기 그 국제 정치학 이런 걸 배운 거죠. 완전한 기독교인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딴 것이 1910년 7월인가 돼요. 1910년이면 나이가 이제 한 35. 그러자마자 네. 8월 29일 날 이제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으로 완전히 합방이 되는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죠. 8월 29일 한두 달 후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이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나라가 일할 나라가 없구나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서 99년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예, 이 다음 얘기까지 다 어떻게 이제 사셨을지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저 궁금하네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도 다 이렇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론 활동, 독립협회 사건까지 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드렸네요. 네.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뭐 이미 이때 아주 언론인으로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고목가라는 거를 98년에 신가군요. 고목가라는 걸 신문에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망해가는 조선, 아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 새로운 나라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 내용이 혹시 이 원문을 알 수가 있을까요? 원문이 다 있는데 네. 여기서는 좀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기 그렇고요. 시간 하여튼 관계상.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게 이제 신채시의 효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1908년입니다. 아, 그보다 10년 먼저 이승만이 고목가를 지르는데 네. 이게 사실상 이제 현대시의 효시라고 효시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왜 이렇게 하기도 잘못 합니다. 알려져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민공동에도 그렇고 네, 이승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주인공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평가가 조금 잘못. 이제 그 됐을 수도 4.19 있고. 이후에 네. 이승만의 막 동상도 막 다 내리고 이승만 지우기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민공동에서도 이제 서재필이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만민공동에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인 이승만은 없고 대신 누가 나오냐면 연사로 백정 출신의 그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죠. 그 승동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네. 백정으로서 장로가 된 그 박성춘이 연사를 처음으로 백정 출신으로 여기서 연설을 합니다. 와. 그거는 교과서에 나와요, 내용이. 그건 나와요. 네. 그 박성춘은 그 백정으로서 이제 장로가 되고 해서 그 아들이 그 박서양인가 그래요, 이름이. 네, 목사인가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세브란스 가서 최초의 의사? 백정 출신 아들이 이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요. 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의사 활동을 네. 한 그런 여기도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교회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승동교회에서 네. 백정 출신이 장관 네,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장로가 됐다 해서 양반들이 다 그냥 나가서 그렇죠. 그 옆에다 또 별도의 교회도 세우고 이제 따로, 그런 스토리들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승동교회 그다음에 좀 이따 종로에서 이제 그 게일 목사의 연동 교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회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요. 네. 교과서에 쓰이는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정부의 간섭을 받나요? 옛날에는 국정교과서라는 게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그거는 없고 검정교과서 체제인데 그러나 이제 그걸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네. 많이 좀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이승만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내용들이 이때의 활동 내용을 우리가 사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전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승만의 활동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라디오 연속극에 이상만 많이 이 사람은 그러면 옛날에 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나? 그러게요. 김구 선생이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은 뭐 하던 사람인데 막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안 다뤘던 것처럼 그러게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승만 회고록이 한두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 들어가기 전에 도동서당 다닐 때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성산문 같은 충신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회고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배제학당 간 다음에 얼마나 완고했냐면 그들이 전보, 기차, 비행기 등으로 천상천하의 질서를 마음대로 바꾼다 해도 나는 내 모친의 종교를 버릴 수 없다 이랬답니다. 뭘까요? 모친의 종교. 모친의 유교?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어려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잃고 40세 넘게 해서 이분이 그 오늘날 북한산 문수사에 모친이 황해도에서부터 계속 그 불공을 드리러 왔었답니다.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낳고 용군 꿔서 이승만을 낳고 그 다음에 이승만 낳은 이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이래서 어린 시절에 계속 문수사를 데리고 다녔대요. 네. 그래서 이승만은 거기서 절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파악하고 나중에 그런 회고록에서 고백도 해요. 나는 절간에 가면 그렇게 평안했다 마음이. 네. 이제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예, 그래서 배제학당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아펜젤러 목사 예배 참석은 거부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었다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인데 하하. 어찌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선교사들을 미국 정부의 간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조선인에 대한 선의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으며 차츰 그들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네. 그러다가 서재필 교수의 수업을 받고 민주주의를 듣게 되고 서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은 내 가슴에 너무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변합니다. 네. 맞아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 그러면서 배제학당 들어간 지 1년 후에 에비슨 선교사로부터 상투를 자릅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네. 회심을 하셨구나.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일생을.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배제학당 들어가서 이런 거를 어머니한테도 전혀 얘기를 안 했대요. 네. 내가 기독교인 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래가면서 어머니를 위로시켜 드리고 막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서 이승만이 여기에서 완전히 인생이 또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성 감옥 들어간 다음에 더욱더 서구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섭렵하고 정리를 하고 독립 정신을 써서 그 안에서 앞으로 세울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시간이 너무 벌써 54분이 됐는데 길어졌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